안녕하세요. 원리입니다. 오늘 증시, 기술주가 무너졌습니다. 이란 전쟁 리스크가 다시 살아났고 메타는 하루 만에 7.77% 급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왜 무너졌는지 원리가 핵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기간을 4월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얼핏 보면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장은 왜 급락했을까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이런 의문을 남기셨습니다. 트럼프가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란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도대체 뭘 믿어야 하냐 하는 겁니다. 원리도 같은 시각입니다. 지난 3월 23일 트럼프가 이란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을 때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이 즉각 부인했고 사흘 만에 다시 공격 유예 연장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이 느끼는 건 협상 진전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연장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4월 6일 이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불안감이 오늘 매도세로 터진 겁니다. S&P 500은 1.74% 하락했고 나스닥은 2.38% 빠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하루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18점,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시장 전체가 방어 모드로 전환됐다는 신호입니다.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원리가 매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주목할 부분 들어갑니다. 오늘 가장 큰 충격은 매개칠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메타가 7.77% 폭락했습니다. 구글은 6.67% 급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16% 빠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세 종목에서 수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왜 이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맞았을까요? 통신 서비스 섹터가 3.05% 하락했고 기술 섹터도 2.06% 빠졌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면 투자자들은 성장주,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술주를 가장 먼저 던집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미래이익 할인율이 높아지고 고 밸류에이션 주식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 충격이 대형 펀드의 강제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유동성이 좋은 대형 기술주가 먼저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애플은 1.98% 상승했고 테슬라도 1.13%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세 종목은 직접적인 광고 수익 의존도가 낮고 물리적 사업 비중이 높아 전쟁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리가 오늘 섹터 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기술이 무너진 자리에 에너지와 소재가 올라섰습니다. 소재 섹터가 4.49% 급등했고 에너지 섹터도 3.73% 올랐습니다. 왜냐고요? WTI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3.52% 뛰며 93달러 50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5거래일 기준으로는 6% 이상 상승한 겁니다. 엑슨모빌이 3.61% 올랐고 머크와 서머피셔도 각각 4% 이상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도 상대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전쟁 초기와 비슷합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 때 시장 자금은 전통 실물 자산 섹터로 이동합니다. 에너지, 소재,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금은 2.82% 하락했는데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클 때 금이 올라야 하는데 왜 빠졌을까요? 달러 인덱스가 99.87까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금 가격을 눌렀습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이 마진콜로 인해 금 포지션을 청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3.63% 하락하며 68,718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위험자산 전반에 걸친 매도세가 확인됩니다. 주목할 부분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트럼프의 이란 협상, 혹시 자작극 아닌가요? 실제로 댓글에서도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협상 기대감을 올려서 시장을 올린 다음 다시 공격 위협으로 시장을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3월 23일 트럼프의 협상 발언으로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늘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 사이에 유가는 5거래일 동안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와 방산 관련 종목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의도적 자작극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5월 유동성 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그 이전까지 시장을 의도적으로 누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시각은 트럼프가 이란 배후 세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리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발언 하나에 올인하거나 패닉하지 마세요. 불확실성이 구조화된 장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리와 함께 앞으로를 보겠습니다. 이 시황에서 투자자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4월 6일이 란 공격 유예 만료입니다. 트럼프가 유예를 또 연장할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원리가 보기에 시장은 이미 이 날짜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5일 사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해지 없이 가져가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두 번째, 유가와 인플레이션입니다. WTI 원유가 9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기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올라오고 파월 의장이 언급한 진전이 없으면 금리 인하 없다는 기조가 더 강해집니다. 중국 산업이익이 15% 급증했지만 유가 충격이 중국 경제 회복세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주 반등 여부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현재 2.15% 하락한 상태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타와 구글의 광고 매출이 전쟁 장기화로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포 탐욕지수 18점은 역사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분할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4월 6일 이후 불확실성 해소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원리의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방어적으로 포지션을 관리하면서 4월 6일을 지켜보는 구간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란 리스크와 기술주 동반 급락입니다. 4월 6일까지 원리가 매일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